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부터는 제2챕터 개정 과목별 정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1챕터를 배웠습니다. 자, 1챕터를 이제 배웠는데 이거를 나무로 비유를 해 본다면 이런 나무가 뼈대가 있겠죠. 자, 1챕터는 자, 1챕터죠. 자, 1챕터는 나무로 얘기한다면 여기가 이제 그 뼈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나무의 뼈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1챕터는 꼭 알아두어야 될 것. 꼭 알아둘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챕터에서는. 자, 그런데 이 챕터들은 뭐냐면 이 나무의 숲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숲을 이 챕터다. 네, 이 챕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부터는 뭐냐면 우리 회계 원리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회계 원리의 전반적인 모든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이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1챕터는 어떻게 보면 요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건 이제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분 이 챕터는 회계원리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2챕터를 공부하게 되는데 1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1챕터에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챕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있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오랫동안 하면은 긴 챕터라면 또 지루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올 것과 안 나올 것을 조금 구분을 더 해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를 단원을 빨리 끝내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먼저 유동자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서. 자, 유동자산에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계정이죠. 통합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과 당좌 예금과 그리고 보통 예금과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합한다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특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현금 쪽이에요. 자, 이 현금 쪽이 4개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럼 이 현금은 뭐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죠. 돈, 캐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주화나 지폐가 바로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 주화나 지폐만 현금인 게 아니라 자, 우리 자기하수표,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자기하수표 있었죠? 그 다음 앞에서 제가 수업 드렸던 대로 거래처 또는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 자,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또 많이 챙기셔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런 거는 현금으로 본다는 거죠. 그 외에 가계수표, 송금수표, 그 다음에 주주로서 배당금 받을 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송금한 증서,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그 다음
만기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그 다음 국고통지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제가 별표를 해놓은 곳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또 따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현금으로 보는 것, 현금으로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당좌 개설을 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인데 이런 거를 특정연금과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 차용증. 우리가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데 차용증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고 빌리는 사람은 차입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선일자 수표, 이걸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입인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죠. 자, 엽서나 우표는 통신비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나오죠. 자, 그러면 사례 18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달 10월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습니까? 자, 돈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김대리가 20만 원은 타임 발행 수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타임 발행 수표가 뭐죠?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입니다. 자,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받으름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좌 예금보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가 당좌 수표일 거예요. 자, 혹시 네이버에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네이버에 당좌 수표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당좌 수표가 나옵니다. 자, 용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가 당좌 수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 기하가 나오고 여기 아래 보면 발행인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우리 회사가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행인에 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발행인에 우리 회사가 있으면 당좌예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기하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수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발행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돈을 만기가 되면 찾는 형태가 바로 기하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하에가 있으면 우리는 거래처 발행한 당좌 수표로 보고 현금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좌 수표는 은행에 여러분들 방문을 하셔서 은행에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당좌 수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은행에서 충분하게 신용 거래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증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당좌 수표를 은행에서 주시죠. 그래서 책 한 권 있는데요. 그 한 권이 20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하느냐? 특정연금과 예금이다 라고 합니다. 특정연금과 예금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예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개인들 하나씩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체크카드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여러분 학교에 갈 때 무엇을 이용하셨나요? 교통카드 사용하셨죠? 자, 우리 교통카드 쓰면 어떻게 되죠? 통장에서 뭐 1,000원이고 뭐 1,100원이고 이렇게 바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입금과 인출이 가능한 예금을 우리는 보통예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요게 시험에 또 우리 자주 나오죠. 현금성 자산. 요것도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만기가 그렇습니다.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들여놨는데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또 여기도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인 환매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취득 당시에서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에 현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례 19번을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방문각이 결산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의 일부이다라고 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개수가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3개 내지 4개를 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골라보라 이런 예제 등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런 건 좀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이제 자기합수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합수표가 나오죠. 그럼 자기합수표는 뭐냐? 현금입니다. 현금의 종류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현금이고요. 자, 수입인지는 아시죠? 세금과 공과금이죠.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당좌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우편한 증서, 이것도 현금입니다. 현금이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자, 보통예금 역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됩니다. 자,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죠. 이거는 어음이므로 받았다면 받으럼, 지급했다면 지급음으로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죠. 종로상해 발행수표, 여기서 종로상해라는 거래처가 들어가니까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 맞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역시 이것도 현금이 맞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서는 뭘까요? 이거는 대여금이나 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 꼭 신경 쓰셔서 현금에 해당하는 거, 현금이 아닌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옵니다. 현금의 단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현금 가부족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는 되지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수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제 빈도수는 중이라고 제가 좀 할 수 있다면 이 현금 가부족은 출제는 나옵니다. 출제는 되는데 중 정도에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장부상 현금 잔액이 있고요. 실제 현금 잔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 같은 거 집에서 쓰신다. 또는 여러분들이 따로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용돈 기입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는다면 자,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고 나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표 기입장이나 현금 출납장에 잔고가 남았는데 그 잔액을 우리는 장부상 현금 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실제 현금 잔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의 금액이 뭐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회사는요, 시제를 맞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제를 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회사의 장부와 그 다음에 금고 속에 있는 돈을 서로 맞춰보고 이 금액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기중이라는 거하고 기말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여기다 제가 1월 1일을 적고 이렇게 이제 한번 기재를 볼까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이제 12월 31일이죠.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12월 그러니까 1월 1일 그러니까 12월 31일로 본다면 우리는 12월 31일은 뭐냐면 결산이란 걸 하게 됩니다. 결산. 그래서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작업을 했다면 얘는 2024년으로 우리가 연도가 넘어가겠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중이라는 건 이 해에 현재 연도의 중간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금 가부족이란 걸 처리해 주시고요. 자, 기말 결산 때 일어난다면 돈이 남았다면 현금 가부족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현금 가부족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잡익이나 잡손실 부족하면 잡손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20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자, 부족하다 그랬고요. 그 부족한 돈이 4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1일을 우리는 기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니까 현금이 감소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은 4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현금이 감소한 건 알겠는데 왜 현금이 감소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이라고 임시계정을 사용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날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를 지급했으면서 누락이 한 걸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12월 5일이니까 이것도 기중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현금 가부족을 없애주세요. 이제 일단 원인을 파악한 금액만큼은 현금 가부족이 필요 없잖아요. 그쵸?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현금 가부족 32,000원이라고 대변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현금 가부족을. 그리고 차변에는 뭐냐? 시내 교통비를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비 교통비 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만 원에서 32,000원을 대변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남은 것은 8,000원이 남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제 기말이라고 하고 결산이다라고 하는데요. 기말 결산일 때는 이 남아있는 현금 가부족 8,000원마저도 이제 완전히 없애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에는 절대 현금 가부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 마저 없애주세요. 이렇게 대변으로 현금 가부족 8,000원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결산이니까 잡손실로 더 이상 이제 처리해 두지 말고 재무제표를 마감하기 위해서 잡손실로 처리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반대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중이냐 또는 기말이냐에 따라서 이 회계 처리,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당자차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자차월. 우리는 계정 과목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떨 때 쓰냐?
먼저 사례를 먼저 한번 보고 보시죠. 업무용 토지를 구입했다. 자, 여기서 토지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뭘까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우리가 땅을 샀으니까 자산의 증가로 3억을 기재를 하고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우리 앞에 분계 연습할 때 많이 해보셨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자, 그럼 이건 당좌 예금. 우리 회사가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회사 수표를 발행했으니까요. 그러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다산의 감소로 당좌 예금을 1억을 적습니다. 1억을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금 잔액이 지금 1억뿐이 없다는 거예요. 1억뿐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표를 발행한 것은 3억 토지값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행했다면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3억이었고 수표도 3억짜리를 발행을 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땅을 3억짜리 샀고 토지를 수표도 3억짜리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예금 잔액은 얼마뿐이 없다? 내 돈이 1억뿐이 없을 때. 그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부도가 나는 거죠. 3억짜리인데 어떻게 예금은 1억뿐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이거는 은행과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잔고가 없어도 은행하고 미리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놓으면 내가 잔고가 없어도 돈을 잠시 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은요, 기업들은 이걸 당좌 차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2억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 계정 과목은 뭐냐?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주세요. 자, 이거는 빨리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기 대출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의 증가로 보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당좌 차월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분계시험에 이건 전표 시험입니다. 분계시험에 출제 빈도수가 3개. 이것도 중정도가 됩니다. 자, 중정도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자료를 가지고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분계 연습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 그럼 당좌예금이란 계좌에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럼 뭐죠? 예금이 증가하겠죠. 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즉 자산의 증가가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예금을 했으니까 예금은 증가했지만 내 돈, 현금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적고 자산의 감소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뚝섬 상사에 상품 250만 원을 상품을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럼 매출이 일어난 거죠.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상품 매출하고 대변에 적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상품 매출 25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자, 150만 원은 당점이 발행한다. 그럼 여기서 당점은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잔액은 동점 발행한다. 여러분, 동점은 거래처를 말한다. 그럼 두 개의 수표를 받았는데 두 개의 수표는 하나는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회수한 거고 하나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표가 두 개죠. 두 개인데 하나의 형태가 다른 거죠.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돌려받는 거고 또 하나는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것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거는 자, 차변에 당좌 예금이 150만 원, 자산이 증가했다. 받았으니까요. 자산이 증가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은
현금이다라고 해서 나머지 100만 원을 자산 내 증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호남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했죠? 그러면 수익의 발생입니다. 상품 매출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받았습니다. 증가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3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식회사 낙원의 외상 매출금 이건 채권이죠. 자, 우리가 받을 게 있었어요. 외상으로 앞에 판매한 적이 있었고 채권이 있었어요. 자산이 있었는데 전액 당사 거래은행에 보통예금이란 계정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이건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보통예금 20만 원 하고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이제 이게 채권이 해수가 되면서 소멸이 되는 거죠. 해수가 되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외상매출금 20만 원이라고 분배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제1상사의 차용증서 6개월이면 단기가 되겠죠. 단기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다. 대여했다는 것은 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빌려주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200만 원이 감소해야 되겠죠. 현금이 감소하고 대여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대여했으면 채권이 소멸이 아니라 발생한 거죠.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는 당좌 개설 보증금 그랬습니다. 보증금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다 적을까요? 네, 여기다 아래로. 자, 당좌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이거를 투자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특정 현금과 예금 해가지고 900만 원을 차변에 적어주시고요. 당좌 예금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됐고요. 1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입금을 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1000만 원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나서 당좌 수표용지와 약속용지를 교부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개설보증금, 특정현금과 예금이라고 적고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대변에 현금하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표 연습 많이 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차변, 대변만 정확하게 계정과목, 정확한 계정과목과 정확한 차대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또 쉬었다 할까요?